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토지를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는 상가나 주택 등 타부동산에 비교하면 물리적 토지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만 그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가에 따라 그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것을 알아보는 공적 장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아도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라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소재지가 있고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법령, 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등 토지의 행위 제한을 하는 법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은 가능하고 어떠한 건축물은 불가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행위 제한을 하나하나 기록할 수도 없겠고요. 지방자치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조례로 정한 것은 지자체 조례를 보셔야겠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즉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함께 보셔야 어떤 행위, 즉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어려워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면 기회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면 그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그 어느 부동산보다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토지계약 시에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잘 설명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으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의 이력서를 알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표시되어 있고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다른 법령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모든 법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의 농지라면 농지법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말하고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이라면 이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야에서는 분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분묘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임야 거래 시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계약 시에 특약으로 평장 또는 암장 등 모든 분묘는 잔금의 이전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목, 수목 등인데요. 지상에 또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조목조목 나열한 다음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상물 전체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임목은 물론이고요. 관상수 등 차후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에 관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토지의 부속물에 속하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다더라도 매수인이 소유주가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으므로 별도 기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가권입니다. 매매 대상 토지에 어떤 건축허가 등 인허가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허가권은 토지 매매 대상과는 별도의 것이므로 특이하게 매매 대상 토지에 각종 인허가권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 또는 취소시키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상 또는 지하의 구분지상권인데요. 구분지상권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지상의 고압선 등 구분지상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차권이나 유치권입니다. 임차권은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특이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하므로 현장에 가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허가 조건부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어떤 인허가 조건부 계약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만 특이하게 기재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다음으로는 공부상 면적과 측량 결과, 실제 면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임야는 소축적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특이하게 공부상 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요. 중요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지역은 산지와 농지로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산지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누어지고요.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요. 준보존산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따른 행의 제한을 받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전에는 농업진흥구역을 절대농지라고 칭했는데요. 농업보호구역을 상대농지라 칭했고요. 그때가 일반인이 구분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고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계약 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점점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